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2급 기출문제를 CS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드린 문제는 2021년 9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하기에 앞서서 작업 환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꼭대기에 현재의 작업 환경을 보여주는데요. 저는 에센셜이라고 세팅이 되어 있군요. 이 친구 콩 찍어주시면 페인팅이라든지 타이포그라피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에센셜 상태에서 풀어주셔도 충분하니까 요건 바꾸지 않을 건데요. 혹시 작업 환경을 본인이 편하게 수정해서 쓰는 분들도 계시니까 시험장에 가시면 리셋 에센셜이라고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 눌러줄 거고요. 왼쪽에 도구 상자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한 줄로 길게 뻗어 있는 게 보일 텐데요. 저는 맨 처음에 만났을 때 포토샵에 도구 상자가 두 줄짜리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줄짜리로 놓도록 수정을 해봤습니다. 화살표 누르시면 한 줄로, 다시 누르면 두 줄로 보기 편한 방법으로 수정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위쪽에 에디트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어떤 쪽으로 들어가도 다 똑같은 곳으로 통하니까 일단 저 위쪽에 있는 제너럴이라고 선택을 해서 창을 띄워주도록 할 거고요. 하나하나 눌러가면서 세팅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시험에서 필요한 부분만 좀 설정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인터페이스 보시게 되면 그 컬러 테마를 밝게 수정하거나 어둡게 놓고 작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 본인의 시력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옵션을 보시면 오픈 다큐멘트리즈 탭이라고 하는 친구가 보일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V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이실 거예요. 이게 V체크 되어 있으면 창을 넓게 혼자서 다 쓰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험지를 이렇게 나눠서 창을 띄워서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 다큐멘트리즈 탭이라고 하는 거 V체크를 꺼놨어요. 창을 따로따로 하나씩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커서의 모양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께서 개체를 선택하실 때 브러쉬로 문질문질 하는데 그 브러쉬의 크기가 눈에 보였으면 좋겠죠. 노멀 브러쉬인 상태가 바로 이렇게 브러쉬의 크기 동그랗게 보여지는 상태인 거고요. 그거를 프리사이즈나 스탠다드로 바꾸시게 되면 커서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노멀 브러쉬로 선택을 했습니다. 동글동글하게 볼 수 있도록 노멀 브러쉬를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동그랗게 보이지 않는다면 브러쉬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을 경우, 아니면 여러분들의 키보드의 가장 왼쪽 구석에 있는 컨트롤, 쉬프트, 캡스락 보이시죠? 캡스락 키가 켜져 있다면 이 친구는 프리사이즈라고 하는 이 십자가 모양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멀 브러쉬로 했는데도 십자가 모양으로 보여진다면 캡스락 키가 켜져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위도 중요하죠. 포토샵 작업하실 때에 단위가 픽셀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글자 작업을 할 때는 포인트라고 하는 단위로 문제에서 제시하기 때문에 이 단위도 다시 한번 눈여겨봐 주세요. 마지막으로 타입이라고 해서 글꼴을 설정하실 적에 한글의 경우에는 궁서, 굴림이라고 한글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 하는 친구의 V체크를 해제시켜 놓게 되면 한글은 한글로 보이고 영문은 영문으로 보이고 그 글꼴을 존중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V체크 해제되어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시고 나오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문제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그 파일의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나중에 저장하실 때 JPG와 PSD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새로 만들 겁니다. New. 대화창이 뜨면 파일의 이름을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의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고요. 사이즈는 폭이 400이고 높이가 500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width는 400, 하이트는 500.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요. 레졸루션 중요합니다. 72라고 기본값을 가져야 되는데 혹시라도 레졸루션이 다를 경우에는 글자 작업할 때 글자가 너무 커 보이거나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꼭 72인지 확인. 컬러 모드도 RGB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 보시고 오시면 되겠고요.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건 종이,
맨 밑에 깔리는 종이 있죠. 그 친구가 어떤 색깔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값으로는 화이트, 흰색 종이가 깔려 있을 텐데 혹시라도 패턴이라든지 기타 작업을 할 때는 투명한 종이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화이트, 하얀 종이를 깔고 시작할게요. 오케이. 작업을 하실 때에 혹시 간격을 좀 문제지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뽑아야 될 텐데 그 가이드라인을 뽑기 위해선 눈금자가 필요해요. 보여주세요 뷰 메뉴 가시게 되면 룰러스라고 하는 눈금자 키실 수가 있으세요. 크기를 좀 화면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 화면에다 쫙 맞춰줬고요. 소스 불러오도록 할까요? 저는 창을 이렇게 따로따로 띄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비어있는 틈바구니가 있어요.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면 소스를 불러올 수가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창을 여러 개 동시에 띄울 수 없도록 혼자서 넓게 쓸래요? 라고 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파일을 오픈이라고 따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경로는 시험장에 가시면 라이브러리 안에 문서 안에 GTQ라는 폴더 있을 거고요. 그 안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을 겁니다. 2급의 1번이라고 열어주시면 이미지가 불리워 올 건데요. 얘를 사이즈 좀 비슷하게 맞춰서 데리고 오는 게 좋겠네요. 이미지 메뉴에서 이미지 사이즈 가시게 되면 폭을 633이라고 숫자값이 우리 거랑 다른 게 보이시죠? 400으로 맞춰줘야지 라고 바꿨더니 높이도 같이 쪼그라드는 게 보이네요. 이러면 곤란하겠네. 자, 그러면 높이가 500입니다 라고 바꿔줬더니 폭이 좀 좁아들긴 하지만 어쨌든 모자라지는 않죠. 우리 거 400짜리에 충분히 들어가고 양쪽이 아마 잘리게 될 거지만 여기 높이는 모자라지 않으니까 꽉 차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OK 단추 눌러서 높이 값을 맞춰줬고요. 이리 오시오 라고 이동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겠습니다. 대략의 위치를 좀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원본은 빨리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아요. 외부의 이미지를 이렇게 복사해서 갖다 놓으시게 되면 레이어의 이름이 레이어 1이라고 임의로 들어갑니다. 이름은 나중에 쌓이고 쌓이면 누가 누군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2급에 1번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라고 알아볼 수 있게 이름을 바꿔주는 걸 좀 권해요. 이름을 안 바꿔준다고 해서 시험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요. 전체 이미지들 쌓여서 효과를 뭐뭐 줬는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바꿔준 겁니다. 복제를 해보세요 텐트를 이라고 되어 있네요. 빠르게 선택해 볼까요? 퀵 셀렉션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문질문질해서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범위에서 더 추가를 할 건지 뺄 건지를 여러분들께서 옵션 보시고 정하면 되겠죠. 더할 거다 더하기, 뺄 거다 빼기 옵션 왔다 갔다 하시면 되겠고요. 브러쉬의 크기가 저는 지금 5라고 조그만 브러쉬를 들고 문질문질 해봤는데요. 브러쉬의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땐 당연히 이 숫자 값을 쿵 찍으셔서 바꿔주실 수도 있지만 단축키를 하나 외워두시면 편리한 것이 여러분의 키보드에 엔터키 있으실 텐데 그 주변에 열려라 네모가로와 닫혀라 네모가로가 있으실 거예요. 마우스 크기 보이시나요? 점점 커지는 거 보이시죠? 다시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누를 때마다 브러쉬의 크기 조절 가능합니다. 텐트를 잘 선택하셔서 복사할 거예요. 복사할 때 익히 알고 있는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V 붙이셔도 되겠지만 포토샵에서는 그걸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컨트롤 J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를 눌러주시게 되면 레이어가 이렇게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텐트가 복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도구 눌러서 이리 오세요 라고 했더니 쌍둥이 보이시죠? 얘를요 라고 갔다가 크기도 좀 줄여보도록 할까요? 에디트라는 메뉴에 가시게 되면 자유롭게 프리 트랜스폼 변신시켜 줄 거예요 라고 하는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 누르셔도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콩 찍으시게 되면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조절점에다가 마우스 정확히 갖다 대시면 크기를 조절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다만 비율이 깨지면 예쁘진 않으니까 왼손으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조절을 하시면 비율이 깨지지 않게 조절됩니다. 다 됐으면 엔터 쳐서 마무리 해줄게요. 복사한 요 친구도 이름이 쌓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름을 좀 바꿔주도록 할까요? 더블 클릭하셔서 텐트라고 이름을 임의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동글라미 2번 보겠습니다. 쉐이프 툴 이용해서 모양들을 좀 넣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자, 이 친구에 대해서 나뭇잎의 경우는 색깔이 2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건 이 나뭇잎이 2개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쉐이프를 좀 찾으러 갈까요? 꾹 누르고 계시면 네모, 동글라미, 그리고 커스텀 쉐입이라고 하는 흐물떡거리는 도구 보이시죠? 띵 눌러서 위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해요.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필, 선은 필요가 없어요. 스트로크는 짝대기. 끝자락에 보시게 되면 어떤 쉐이프를 넣어줄 건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으시죠. 예를요 라고 콩 찍으시게 되면 가지고 있는 많은 오브젝트를 보여주는데 이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고 나는 조금밖에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끝자락에 있는 톱니바퀴를 눌러보세요. 쿵 찍으시게 되면 가지고 있는 걸 몽땅 다 보여주세요. all 이라고 바꿔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하시게 되면 이 친구들이 없던 친구들이 추가가 될 겁니다. 나뭇잎 모양을 찾을게요. 여기 있군요. 너를 이라고 한 번 누르면 선택이 된 거고요. 더블 클릭하면 그릴 테다 라는 뜻입니다. 십자가가 쫓아다니죠. 클릭해서 쭉 당기시면 나뭇잎이 그려질 텐데 역시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비율 깨지지 않게 만들어져요. 마우스 먼저 떼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떼시고 나뭇잎이 만들어졌고요. 이 나뭇잎을 모양 바꿔주도록 할까요? 에디트에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가셔도 되고 단축키 컨트롤 T 누르셔도 된다 라고 했었죠. 가장자리 조절점 클릭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는데 크기가 아니라 방향을 조절하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커서를 점에다 정확히 대는 게 아니라 살짝 옆에 비껴서 대시게 되면 이렇게 커서가 꼬부라진 모양 보이시죠? 그렇게 해서 방향을 돌려주실 수도 있으세요. 위치 적당히 배치하시고요. 엔터 쳐서 마무리 하시게 되면 나뭇잎이 만들어졌습니다. 색깔 값을 좀 정해진 값으로 바꿔주도록 할까요? 이 색깔을요 라고 바꿔주실 때 위쪽에 채우기에 있는 여기 색깔 바꿔주셔도 되고요. 이미 우리는 나뭇잎이 만들어졌으니까 레이어에 생성이 됐을 텐데 이 앞쪽에 있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도 색깔은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뜨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값 FF9966이라고 OK 해주시게 되면 색상이 들어가죠.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를 주세요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레이어 창을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FX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을 줄 수 있는 이펙트가 있습니다. 요거를요 라고 뿅 찍으시게 되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보일 텐데 문제에서는 드랍 섀도우 라고 하는 그림자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녀석을 선택하시게 되면 바로 그림자 들어갈 거고요. 오케이. 하나를 더 만드시면 되는데 이미 저희가 만들어 놨으니까 복사해서 쓸 수 있다 라고 했었죠. 왼손으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J 눌러주시게 되면 쌍댕이 복사가 됐을 거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세요 라고 끌었더니 쌍둥이가 잘 왔네요.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 줄 거예요. 자유롭게 변형해 주는 거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T 눌러주면 이렇게 바운딩 박스 뜨죠. 빙그르르 돌려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죠. 여기에서는 그냥 거울처럼 반사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끝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가로로 뒤집어 줄 수가 있습니다. 위치 적당히 주시고요. 크기 적당히 바꾸시고요. 다 됐으면 엔터 쳐서 마무리. 색깔도 좀 수정해야 되겠죠? 자, 색깔을 더블 클릭. 자전거 모양도 찾아서 넣어 줄게요. 문자를 넣어 보도록 할까요? 텍스트 도구를 들어서 글씨를 쓰겠습니다. 콩 찍어서 여기다 쓸 거거든요 라고 위치를 쿡 찍으시게 되면 커서 깜빡깜빡 하네요. 글씨를 다 썼으면 위쪽에 V체크 글씨 다 썼습니다 라고 끝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의 키보드 오른쪽 끝자락에 숫자 키패드 보이시죠? 거기에서 엔터를 치셔도 글자 작업이 끝났다 라고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글꼴 찾아보도록 할까요?
문제에서 글자에 대해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주세요 라고 해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들어갔고요. 색깔이 좀 달라 보이죠? 색깔 자체가 다르니까 색깔은요 라고 콩 찍어 주시게 되면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뜰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입니다. 자, 물감 단추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바꾸실 수 있고요.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투명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지금은 투명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까 이 친구들은 무시하도록 하죠. 아래쪽에 있는 물감 단추 더블 클릭하셔서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색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시사항은 다 적용을 했는데 이렇게 구겨지는 모습은 언급은 없네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파악하시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글자 레이어 선택하시고 글자 도구 선택하시면 글자에 대한 옵션이 뜰 거고요. 거기에서 구겨주세요 라고 하는 웹 텍스트가 보입니다. 얘를요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스타일이 현재는 넌으로 되어 있어서 쭉 뻗어 있는 상태인데요. 얘가 이렇게 무지개처럼 아크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구겨지는 게 보이시죠? 밴드 값을 조절하시게 되면 많이 구길 건지 조금 구길 건지 방향을 반대쪽으로 하시게 되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휘는군요. 결과물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전체적으로 배치가 끝났으면 파일을 저장을 하셔야 될 텐데요. 저장하시기 전에 꼭 빠진 효과들이 있는지 레이어의 순서는 달라진 게 있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요.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하지요. 400에 500이라고 하는 커다란 이미지는 JPG라고 40에 50이라고 하는 작은 사이즈는 PSD라고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하실 때의 이 눈금자는 저희가 크기를 좀 가늠하느라고 꺼내놨던 거고요. 그 친구는 나와 있을 필요 없으니까 보여주세요 뷰에서 룰러스 눈금자를 끄겠습니다. 뿅. 그러면 오브젝트만 남게 되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어디다 할 거냐면 시험장에 라이브러리의 문서 안에 GTQ라는 방이 마련되어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파일의 이름은 저희가 새로 만들 때 이름을 주고 왔기 때문에 불만이 없지만 포맷이 PSD라고 되어 있군요. 요거를 바꿔주도록 할게요. 뿅 찍으시게 되면 여러 가지 중에서 JPEG라고 하는 요 제일 위쪽에 있는 친구 선택하시게 되면 저장했을 때에 이렇게 대화창이 뜰 거예요. 거기에서 퀄리티 맥시멈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사실 크게 상관은 없지만 맥시멈이나 하이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차이값 보이는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아요. 일단 퀄리티는 기본 설정되어 있는 것 그대로 오케이 하셔도 되고요. JPG로 저장하셨으면 크기를 10분의 1로 줄여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줄일게요 라고 윕스를 40으로 했더니 하이트 높이도 50으로 바뀌죠. 요거는 그 옆에 이렇게 체인이 걸려 있죠. 링크가 잘 걸려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내 거는 요거 지금 링크가 풀려서 따로따로 노는 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옵션 중에서 컨스트레인이라고 하는 친구 보일 거예요. 요거가 V체크 되어 있어야만 링크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오케이. 손톱만큼 작아진 거 확인하셨으면 파일을 Save As라고 JPG가 아니라 PSD로 다르게 저장하기 위해서 As 눌러줬고요. 경로 라이브러리의 문서 안에 GTQ에다 저장할란다. 파일의 이름 그리고 포맷 잘 확인되셨나요? 저장하셔서 마무리하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똑같네요. 400에 500짜리. 그렇다면 새로 하나 만들어 줄까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번이라고 달아줄 거고요. 윕스와 하이트는 그대로 써먹을 거고요. 단위도 픽셀 단위인지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하얀 종이가 깔려 있습니다. 오케이. 눈금자를 꺼내서 가이드라인 뽑아가지고 대략의 위치를 맞춰주고 싶으신 분들은 보여주세요 뷰에서 룰러스 눈금자를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눈금자 보이게 될 거고요. 화면에 꽉 차도록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화면에 꽉 차게 채워줬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항상 액자를 제작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액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위쪽에 개체가 배치될 수도 있고 아래쪽에 개체가 깔릴 수도 있습니다. 액자를 먼저 만들어주고 그 이외에 나머지 것들을 배치하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2번 액자를 만드실 때는 2급에 2번 불러와서 작업하시면 돼요. 비어있는 공간 더블클릭, 소스를 불러올게요. 2급에 2번. 어느 정도 필요한지는 여러분들께서 출력 형태 보시고 작업하시면 될 텐데, 위쪽에 있는 텐트의 위쪽 초록 부분도 아래쪽에 있는 텐트의 회색 부분도 다 보이고 있죠. 그러면 높이값만 맞춰오면 되겠네요.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이라고 바꿨더니 높이값이 모자라요. 300으로. 자, 높이값을 500으로 맞춰줬더니 폭이 667 조금 남습니다. 남는 건 잘리워서 보여주면 되니까 괜찮지만 모자라면 요거를 강제로 늘릴 경우에 해상도가 깨지니까 한쪽만 맞춰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갖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빨리 닫을게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레이어의 이름 2급에 2번에서 갖고 왔어요 라고 바꿔줬고요. 필터를 주셔라 라고 되어 있네요. 패치워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원본 깨끗한 친구가 있는데 액자가 지금 이렇게 패치워크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두 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하나는 2급에 2번 그대로 둘 거고요. 액자로 써먹을 친구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를 눌러주면 쌍댕이가 이렇게 생긴 거 보이시죠? 이름 바꿔줄게요. 더블 클릭하셔서 얘는 액자로 써먹을 거거든요. 라고 액자라고 바꿔봤습니다. 그랬고 이 친구에다가 이제 필터를 주면 되니까 필터 메뉴를 찾아가 보도록 하죠. 콩 찍으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가보시면 여러 가지 필터들이 쭈루룩 나열되어 있을 텐데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패치워크라고 하는 건 텍스처에서 찾으시면 있을 거예요. OK 누르시고 나오면 이렇게 전체가 패치워크 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액자로 써먹기 위해서는 요만큼은 지금 구멍을 빵 뚫어서 잘라서 버리셔야 되었죠. 그래야 아래쪽에 있는 깨끗한 이미지가 투영돼서 보일 거니까요. 얼마만큼을 잘라낼 건지를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대략 한 50에 50 정도 다들 가장자리 이렇게 테두리가 지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눈금자에서 숫자 자체를 클릭 드래그해서 당기시면 선이 딸려 나오는 게 보일 거고요. 요 정도쯤에 쭉 들어가셔서 저 정도쯤에 라고 가이드라인을 뽑아 주세요. 혹시 배경색 때문에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우리 하나하나 수정해 줄 수 있었던 에디트의 프리 트랜스폼 기억하시죠? 거기에서 가이드라인 색깔이 잘 안 보여요 라고 가이드 가보시게 되면 색깔이 지금 저는 빨강색으로 되어 있어요. 얘를 좀 노란색이라고 더 튀게 표현을 해주게 되면 잘 보이는군요. 오케이. 네모지게 선택할 겁니다. 얘를요 가이드라인 뽑은 걸 기준으로 해서 쭉 드래그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네모지게 선택이 되는데 모서리가 살짝 둥근 느낌이 좀 들죠? 우리 건 너무 뾰족하네요. 선택을 해줬는데 그 선택한 부분을 조금 수정해서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위쪽의 메뉴 중에서 셀렉트 선택에 대한 메뉴로 가시면 되겠고요. 뿅 찍으셔서 수정해서 쓸랍니다. 모디파이 어떻게 수정한다? 모서리를 둥글둥글 스무스하게 수정한다. 뿅 찍어주시게 되면 그 모서리의 둥근 정도 얼마만큼 줄 건지 반지름값 정하시면 돼요. 좀 많이 둥글다 싶으시면 10이고요. 요건 지금 살짝 둥근 것 같죠? 5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느낌을 살리시면 돼요. 밑에 깔려있는 친구는 지우도록 할까요?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깨끗한 이미지가 투영돼서 보이는 거예요. 요 이미지가 여기서 이렇게 보이고 있는 중인 거죠. 반딱반딱 빛나고 있는 이 상태 그대로 테두리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를 그릴 때에 레이어 스타일로 선을 그려라 라는 게 아니라 별도로 테두리를 그려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어 스타일에서 선을 주시면 안 돼요. 에디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선을 그려주는 스트로크라고 하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두께값 5픽셀 맞고요. 색깔은 흰색 F6개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하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로케이션은
그 선, 여기 반짝대는 선 보이시죠? 거길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할 건지, 가운데를 지나갈 건지, 바깥쪽으로 할 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걸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안쪽 테두리라고 하니까 이걸 인사이드로 꼭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는 어차피 이 액자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안쪽에 되나 바깥쪽에 되나 상관은 없으니까요. 어차피 액자 입장에서는 안쪽으로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로케이션은 상관이 없습니다. 찜찜하시면 인사이드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냥 센터라고 놓도록 할게요. 오케이 누르시게 되면 선택한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테두리진 게 보이시죠?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도록 할까요? 레이어 창문에서 FX 스타일 주겠습니다. 뭘로요? 드랍 섀도우. 이제 더 이상 번떡번떡 할 필요가 없죠. 선택했던 거 셀렉션을 그만 선택하게 해주세요. 디셀렉트 컨트롤 D라고 하는 친구 이용하시게 되면 빠르게 선택 해제도 할 수 있습니다. 디셀렉트. 자, 액자를 기준으로 해서 2급의 3번 색상 보정해야 되는 친구 불러올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3번 열기. 경계선이 뚜렷할 경우에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하면 잘 선택이 될 텐데 경계선이 흐리멍텅할 경우에는 선택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일일이 드래그를 해서 클릭해서 좀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 옷 부분이나 손 부분은 경계가 뚜렷해서 잘 보이는데요. 여기 컵 부분은 경계가 흐리멍텅하죠. 그럴 경우에는 내가 일일이 폴리건 라소 툴 이용하셔서 얘를 클릭해서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클릭, 클릭, 클릭.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도록 할까요? 클릭 드래그 해서 쭉 당기시면 조절이 되죠. 비율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으로 Shift 눌러주셔야 비율 안 깨지게 조절이 될 거고요. 반대로 뒤집어 줘야 된다 거울처럼 그럴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플립 호리젠탈 반대쪽으로 이렇게 뒤집어져요. 결과물이랑 비슷하게 배치를 해주세요. 녹색 계열로 보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걸 보니 컵의 색깔을 녹색으로 바꿔줘야 되는군요. 그렇다면 얘네들이요 라고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셔서 컵을 잘 선택해 주시고요. 색상을 변경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미지를 이라고 메뉴에 가셔서 조정해 줄 거예요. 어저스먼트 색깔을요. 휴 세처레이션 이라고 가시게 되면 대화창이 뜨면서 색깔을 바꿔주실 수가 있으세요. 다만 여기에서 휴 값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색깔을 바꾸면 바뀔 텐데 깜장색과 하얀색의 경우에는 색깔 값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도 색깔이 별로 많이 바뀌지 않죠. 그럴 경우에는 강제로 색깔을 넣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컬러라이즈를 체크해 주시게 되면 강제로 색깔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자, 초록색이라고 일단 배치를 했는데 세처레이션 채도를 높여보도록 할까요? 많이 초록색이 되라 라고 쭉 당겨주시면 녹색이 강제로 들어가죠. 밝아져라 어두워져라도 느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보시게 되면 출력 형태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원본 자체가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색깔을 초록색이 아니라 보라색으로 바꿔봐야지 라고 할 때 또다시 선택하고 바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텐데요. 취소할게요.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시게 되면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만큼이요 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에 사선 그어져 있는 친구 어저스먼트 레이어 조정해주는 레이어를 따로 만들겠다 라고 하는 기능이 있군요.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거기에도 휴 세처레이션이 있군요. 뿅 찍으시게 되면 색깔 값 강제로 넣어줄래요? 컬러라이즈 똑같이 마련되어 있고요. 휴 초록색으로 넣어줄 테다. 세처레이션 강도를 높여야지. 밝게 해줄 거야? 어둡게 해줄 거야? 조절 다 가능하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보니 레이어가 이렇게 따로 만들어져 있군요.
그렇다면 여기는 눈을 감겨버리게 되면 원래 있던 색깔, 눈을 뜨면 내가 효과 주는 친구 이렇게 구분해서 쓰실 수 있어서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레이어를 꼭 만들어야 되는 게 정답은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수정을 할 때가 좀 편리해지니까 실무에서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참고하시고요. 레이어를 보아하니까 지금 액자 밑으로 얘네들이 깔려야 되는 거죠. 자, 요 친구를 일하고 액자가 위쪽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액자 밑에 내 손이 깔리는군요. 2급의 4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4번 천천히 선택해서 데리고 오세요. 선택한 부분에서 일부분을 빼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위쪽에 옵션 보시고 뺄 테야요, 더할 테야요 라고 하는 옵션 수정을 해가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할 거고요. 왼손으로 Shift를 누르고 계시면 비율이 깨지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참고하셔서 배치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보도록 할까요? 2급의 4번은 경사와 엠보스라고 되어 있어요. FX, 베벨은 엠보스. 2급의 3번에도 지시사항이 있는데 제가 빼먹었네요. 여기에서도 드랍 섀도우 효과 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게 레이어 이름을 좀 정확하게 주시면 효과가 빠졌구나 라고 하는 거 빠르게 파악할 수 있네요.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문자를 넣도록 할까요? 자, 문자를 주기 위해서 타이프트 들어서 콩 찍으시게 되면 커서가 깜빡깜빡 할 거예요. 글씨를 다 썼으면 위쪽에 V 체크 하셔도 되고 여러분의 키보드 숫자 키패드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엔터 치셔서 마무리 해주시면 될 텐데 글꼴과 크기와 색깔 뿐만 아니라 왼쪽 정렬인지 가운데 정렬인지 오른쪽 정렬인지 그런 것도 다 수정이 가능하죠. 맞춰주세요, 글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능은 다 적용했는데 이렇게 아래쪽으로 푹 하고 꺼지는 느낌, 자, 이 친구는 적용이 안 된 상태죠. 글자 레이어를 선택했는지 확인하시고요. 글자 도구를 들고 계셔야 글자에 대한 옵션이 뜰 거예요. 타이프 툴 누르셔서 꾸겨줄 겁니다. 워프 텍스트 선택하시게 되면 스타일 고르실 수 있어요. 아래쪽으로 볼록한 느낌이 드는 아크 로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죠. 밴드값 조절하셔서 출력된 문제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조절하셔서 배치하시면 두 번째 문제도 마무리됐습니다. 여기에서 저장하시기 전에 꼭 보여주세요 뷰에 가셔서 눈금자도 꺼주시고 가이드라인 뽑아서 썼던 것도 굳이 볼 필요는 없겠죠. 클리어 가이드 해서 오롯이 작품만 남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할까요? 파일, 세이브, 경로, 라이브러리의 문서의 GTQ, 파일의 이름은 맨 처음에 주고 왔으니까 불만 없지만 포맷은 큰 이미지의 경우에는 JPEG이라고 했어요. JPEG 저장하시게 되면 큰 이미지는 끝났고요. 10분의 1로 줄여주는 거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40에 50짜리 이렇게 조그맣게 생겼으면 파일을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거다. 경로와 이름 그리고 그 포맷이 맞는지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두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3번 문제는 파일의 크기가 다르군요. 윕스가 600, 하이트가 400입니다. 새로 만들어 볼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뉴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1, 2, 3, 4, 5, 6, 7, 8 여러분의 소원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세 번째 문제니까 3이라고 줄 거고요. 윕스와 하이트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폭은 600, 하이트, 높이는 400.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레졸루션 72인지, 컬러 모드 RGB 하얀 종이가 필요해요. 라고 오케이 하시게 되면 새로운 종이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배경 색깔을 깔아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물감을 하나 짤까요? 전경 색깔 포어그라운드를 코공 찍으시게 되면 이렇게 대화창이 뜰 겁니다.
색상값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죠. 하늘색 물감을 짜놨으니까 여기다 채워보도록 할까요? 에디트 메뉴 가시게 되면 꽉꽉 채워주세요. 필 보입니다. 뭘로 채울 거냐면요 라고 컨텐츠를 포어그라운드 정경색으로 채울 거예요 라고 오케이 하시게 되면 이렇게 물감 짜놓은 게 꽉 차게 채워지고요. 이미지들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2급의 5번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라이브러리의 문서 안에 GTQ 안에는 이미지들이 모여있다 라고 했었죠. 2급의 5번 얘를요 라고 열기 하시게 되면 사이즈가 좀 커 보이죠. 이 친구를 그대로 데리고 올 건지 아니면 잘려서 보여도 괜찮은 건지는 결과물을 보시고 조정을 하시면 될 텐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나무가 이렇게 그림화 돼 가지고 가운데에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위치가 얼추 비슷한 거 보니까 요거는 그냥 사이즈를 줄여서 데리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높이 값을 400이라고 바꿔줄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라고 끌어다 놨고요. 원본은 빨리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아요. 데리고 온 친구 이름 바꿔줄까요? 더블 클릭하셔서 2급에 5번에서 데리고 왔거든요 라고 바꿔줬고 문제에서 필터를 주세요 컷아웃이요 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를 클릭하시면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에도 있잖아요. 자, 요 첫 번째에 있는 필터 갤러리는 앞 시간에 썼었던 그 필터 갤러리를 얘가 기억하고 있어서 똑같은 아이를 쓸 것 같으면 새로 불러오지 말고 그걸 똑같이 쓰세요 라는 건데 앞전에 썼었던 건 컷아웃이 아니죠. 새로 불러오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아티스틱에 가보시게 되면 컷아웃이 있어요. 뿅 찍으셔서 OK 단추 누르시면 필터가 적용됐고요.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세요 대각선으로요 라고 되어 있네요. 마스크는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네모에 구멍 빵 뚫어진 친구 요게 마스크입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썼더니 하얀색 마스크가 씌워졌네요. 하나도 가려진 부분이 없는 거죠. 내 그림이 너무나 잘 보이고 있어요. 마스크는 두 가지 색깔이 있다. 흰색 마스크와 검정색 마스크. 흰색 마스크는 잘 보이는 거니까 안 보이게 가려주는 건 검정색 마스크겠군요. 자연스럽게 지금 색깔이 이렇게 섞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도록 그라디언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를요 라고 마스크 잘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라디언트라고 콩 찍으시게 되면 위쪽에 옵션이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보드랍게 변하는 거 보일 거예요. 혹시라도 내 거는 흰색 검정색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분은 요거 색깔 자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쿵 찍으셔서 흰색 검정색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흰색이 내 그림이 잘 보이는 곳이라고 했으니까 요 왼쪽 상단은 잘 보일 수 있도록 흰색으로 처리할 거고요. 검정색이 안 보이는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요 아래쪽이 안 보여야 되겠죠? 여기를 검정색으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대각선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흰색에서부터 저는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요 왼쪽 상단에서부터 클릭, 아래쪽으로 오른쪽 쭉 당기시면 가려지게 될 거예요. 클릭 드래그 해서 쭉 당겨 주시면 문제지처럼 이렇게 일부분 가려지는 거 확인되시죠? 여러 번 드래그를 반복하셔서 문제지와 비슷한 느낌이 들 때까지 해보시고요. 2급의 6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6번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지르도록 할게요. 문지르르 자동차. 필요 없는 부분은 옵션 바꿔서 빼주세요 라고 빼기 바꾸시면 되겠죠.
이미지들이 다 배치됐네요. 이제 글자를 얹어 보도록 할까요? 타이프 툴 누르셔서 여기다가요 라고 위치를 쿵 찍으시게 되면 커서 깜빡깜빡합니다. 글꼴 지시사항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글자에 대해서 글꼴의 크기가 두 가지로, 색깔도 두 가지로 지정이 되어 있죠. 자, 영과 함께하는 여행이라고 되어 있네요. 큰 친구들은 크게, 작은 친구들은 작게, 색깔이 초록색이기도 하고 하얀색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바꿔줘야 될 부분들은 각각 바꿔주세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효과를 다 줬는데 여기에서는 꼬불탕거리는 거에 대한 언급은 없지요. 그건 여러분들께서 옵션을 찾아다가 각자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레이어 글자 레이어인지 도구는 글자 도구인지 그래야 거기에 해당하는 옵션이 뜬다 라고 했었습니다. 타이프 툴 누르셔서 꼬불텅거려요. 워 텍스트 물고기 모양으로 꼬불텅거리는 것 같죠? 피쉬 나머지 커스텀 쉐입들을 좀 넣어 보도록 할까요? 모양들에 대해서도 지시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커스텀 쉐입 가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 위쪽에 옵션 확인하세요.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합니다. 필 색깔이 채워져 있고요. 선은 필요 없으니까 짝대기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죠. 쉬프트 누르고 쭉 당겨주시면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오퍼시티라고 하는 투명도에 대한 얘기가 있네요. 투명도는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오퍼시티라고 하는 투명도 값이 보여요. 여기에서 투명도는 70입니다 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뒤쪽이 이렇게 은은하게 비쳐 보이죠. 커스텀 쉐입 마저 만들어 주세요.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것들 모두 다 했습니다. 레이어의 순서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효과들 빠진 게 없는지 꼭꼭 확인하셔서 파일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으셨던 분들은 가이드라인을 좀 지워주시면 좋겠고요. 눈금자 역시도 뷰에서 룰러스 꺼주시게 되면 이렇게 오브젝트들만 남아요. 파일 저장하도록 할게요. 파일 세이브 하시게 되면 경로 물어보죠. 라이브러리의 문서에 GTQ에다 할 거다. 하지만 큰 이미지는 JPEG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작게 축소하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60에 40짜리 손톱만큼 작아진 거 확인하시고 파일을 다르게 저장하는 거니까 Save As 가셔서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이 PSD 제대로 되어 있군요. 저장하셔서 마무리 하시게 되면 세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 볼게요. 네 번째 문제도 앞서서 풀었던 그 문서하고 크기는 똑같네요. 600에 400이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마지막 4번 문제예요. 4번. 크기 똑같고요. 단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하향 종이가 깔렸어요. OK. 가이드라인을 뽑으시거나 대략의 위치 맞춰주시려면 보여주세요 뷰에서 룰러스를 켜주시면 좋겠죠. 2급의 9번 갖고 와서 필터를 씌워주세요 라고 했군요. 이미지 좀 갖고 올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소스는 이미지 안에 모여있다. 2급의 9번 열기.
출력되어 있는 거 보아하니 그림에서 아래쪽이 가려서 어차피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위쪽에 나무 보이시죠? 기둥이 중간쯤에 이렇게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나무 중간쯤에 있으니까 이 친구는 높이만 맞춰 갖고 오면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보아하니 사이즈가 많이 다르진 않네요. 하이트 400이라고 맞춰 보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끌어다 놨고요. 원본은 빨리 닫을까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레이어의 이름 바꿀게요.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2급에 9번에서 갖고 왔어요 라고 이름 바꿔줬고요. 필터 주셔라 필터 메뉴를 가시면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있습니다. 텍스처 라이저라고 했네요. 텍스처라는 그룹에서 텍스처 라이저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종이 질감이 느껴지게 들어왔습니다. 2급에 10번 데리고 올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에 10번.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질문질해서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퀵 셀렉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일일이 폴리건 라sso 툴 이용하셔서 추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급의 12번의 경우에는 이 친구를 하트 모양에다가 잘라서 넣을 건가 봐요. 이 친구는 크기는 어차피 하트 모양에 잘려서 보일 거니까 그대로 그냥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그냥 냅다 데리고 왔고요. 2급의 12번입니다. 이 친구 필터를 주셔라 라고 했네요. 드라이 브러쉬 라고 하는 필터 주도록 할까요? 필터에서 세 번째 줄 필터 갤러리 드라이 브러쉬라고 하는 건 아티스트에 있죠. 드라이 브러쉬 적용을 해줬고요. 여기에서 오퍼시티도 70이라고 했으니까 레이어 가보시게 되면 오퍼시티 투명도 조절할 수 있었어요. 70이라고 줬습니다. 자,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 하트 모양으로 잘리워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트 모양을 좀 만들어서 두 개를 조합을 해보도록 할까요? 도형 가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가셔서 레이어를 만들면서 해요. 쉐이프 색깔을 넣을 겁니다. 필 선은 없고요. 쉐이프를 하트 모양 찾아보도록 할게요. 하트가 두 개 있는데 더 쫀득한 느낌이 나는 이 친구죠. 더블 클릭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하트 그려질 거예요. 왼손으로 쉬프트를 누르시면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라고 했었고요. 컨트롤 T 누르면 크기 조절 가능하니까 출력 형태 보시고 비슷한 위치, 크기, 방향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잘라주는 클리핑 마스크의 경우에는 레이어의 순서가 중요해요. 잘라주는 칼의 역할을 하는 친구가 밑에 깔려야 되고요. 잘리우는 그림이 그 위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 2급의 12번 이미지가 우리의 하트 모양으로 잘려야 되니까 잘리우는 그림이 위쪽으로 숑 하고 올라가 주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 그림을 자를 거니까 그림한테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크레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뿅 찍어주게 되면 그만큼만 잘려서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하트 모양 바깥쪽에 테두리 선이 보이죠? 선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지정을 할 거고요. 스트로크 2급의 13번 가져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13번 열기
레이어의 순서가 이렇게 그릇 뒤쪽에, 숟가락 뒤쪽에 숨어 있으니까 순서를 좀 맞춰주는 게 좋겠죠. 이미지들을 다 배치했습니다. 이제 도형과 글씨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남은 도형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모양을 잘 찾아주세요. 색깔에 대해서 지시사항이 두 개가 보입니다. 그렇다는 건 그라디언트이거나 개체가 두 개라는 건데 그라디언트처럼 보이진 않죠? 그렇다면 개체가 두 개인가 봐요. 노란 꽃 하나와 저쪽 끝자락에 있는 보라꽃이 보이는군요. 오케이, 색깔 지정하도록 하죠. 하나 더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누르시기면 레이어 하나 더 생길 거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끌어다 놓을게요. 컨트롤 T 크기 조절하시면 되겠죠? 불투명도 조정 꼭 해주세요. 레이어 창에 있는 오퍼시티 불투명도입니다. 글씨 작업해 보도록 할까요? 타이프 툴 누르셔서 여기요 라고 위치 콕 찍으시고 타이핑 하시면 되겠죠? 글자에 대해서 크기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어요. 쿠킹 타임이라고 하는 거에서 C와 T가 남들보다 커 보이는군요. 부분적으로 블럭 잡으셔서 얘네들은 글씨 60입니다 라고 따로 키워주셔야 되겠네요. 만들어 놓고 보니 이렇게 그라디언트의 색깔이 서로 달라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그라디언트의 색깔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만드는 이라고 하는 친구의 그라디언트 바꿔줄 테다 라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나중에라도 다시 불러내실 수 있고요. 색상 값은 마음에 들지만 이 각도가 좀 틀린 것 같죠? 그렇다면 앵글 값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결과값 보시고 왼쪽이 핑크핑크하죠? 이렇게 결과값과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하셔서 나오시면 되겠죠? 전체적인 레이아웃 쭉 한번 훑어보시고요. 그리고 레이어의 순서 틀어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보시고요. 최종적으로 저장하실 적에는 가이드라인이나 눈금자는 꺼주시기를 권합니다. 뿅 찍으시게 되면 깔끔하게 오브젝트만 남아요. 큰 이미지로 저장하는 거 파일에 세이브 가셔서 경로 찾으셔야 되겠죠? 라이브러리의 문서 안에 GTQ에다 넣을 거예요. 파일의 이름은 맞지만 포맷은 큰 이미지는 JPG라고 했으니까 JPEG으로 선택하시고 오케이. 10분의 1로 줄여야 됩니다.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60에 40짜리 바뀌는 거 꼭 확인을 해주세요. 파일을 Save as 똑같은 이름이긴 하지만 포맷을 바꿀 거니까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 다시 바뀐 거 확인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마지막 문제도 끝났네요. 여기까지 2021년 9월달 A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